내가 뭐 동영상 하는 이유가 내 유튜브에 좀 자꾸 올려놓거든. 니네 혹시 나중에 졸업하고 이래도 이런 강의 중에서 좀 중요했던 것들은 좀 보라고 다시. 그래서 하는 거고. 자, 환경 다음 시간에 시험 보고 시험 보기 전에 그래도 열을 한 번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야. 외장을 지금 다 한 거고 사실은 빛이나 음은 구조나 이런 거 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근데 열이 결국 우리가 뭐라 그랬어? 외부 벽하고 창 만드는 게 건축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실제 사례를 몇 개 보여주고 얼마큼 그 외부에 창을 만들고 건물을 만드는데 일반 회사들이 노력하는지 내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 사례를 몇 개를 보여주려고 그래. 자, 그래서 이게 앞에 원래 회사 소개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다 잘라버린 건데, 그래서 옥타타워라 그래서 어디냐면은 여기가 러시아 세인피터스버그라고. 세인피터스버그 지금 러시아에서 전쟁 난 데는 여기지. 요 어디냐? 여기죠. 여기.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요 7번이라고 찍힌 데가 모스크바고 그 위쪽에 세인피터스버그라고 있거든. 얘 옛날에 레닌그라드라고 한다지. 레닌그라드.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애들이 거기 그거 먹으려고 엄청나게 거기서 전쟁해서 거기서 패배하고 거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한 거거든. 그 지역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에서 모스크바보다 더 오래된 도시지. 거기에 이제 짓는 건물이었어. 그래서 이쪽을 얘기하고 전쟁 나는 여기지. 우크라이나. 세인피터스버그 이 북해 쪽에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도시지. 왜냐면 얘네들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고 소련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도시고, 이게 넘어들어 우리 RMJ이 이쪽에 일하는 것들을 얘기한 거야. 내가 미국에서 RMJ라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한 7년 정도 다녔었는데, 그래서 여기가 세인피터스버그고 이게 우리가 했던 건물이거든. 유럽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고 이미 완공돼 있고 여러분들 구글에서 찾으면 이미 다 나와. 여기 밑에까지 다 완공했고 이 오피스까지. 근데 이거를 짓는데 얼마나 어려운 날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어떻게 짓나 미래도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여줄게. 현상 설계를 당연히 했고, 내가 2007년에 RMJ로 들어갈 때 그때 현상을 하고 있었고, 내가 설계한 건 아니야. 우리 회사가 나는 뉴욕에 다녔는데 뭐 런던에도 있고 뭐 에딘버그에도 있고 글래스고에도 있고 영국에는 한 3군데 있고 다음에 뭐 두바이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여러 군데 한 20군데 있는데 회사가 그 중에서 런던 사장님이 이제 하신 거예요. 런던 사장이 현상을 했고 실시는 우리 뉴욕에서 했고 그렇게 했던 프로젝트고, 여기 보면은 이게 나왔던 현상 안들이야. 이게 리차드 로저스고 아마, 그리고 이게 아마 리차드 마이어 거고, 이게 자하드 거고, 다음에 이게 노만 포스터 거고, 이게 왼쪽 피아노가 그거야. 아무튼 그런 애들이 다 나왔는데 우리가 당선돼서, 나는 회사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축제 분위기더라고. 너무 난리가 난 거야. 회사가 축제 분위기여서 왜 그러지 했더니 당선이 됐더라고. 그리고 내가 회사를 한 6년 정도 다녔는데 그 6년 동안 이거를 실시를 다 해서 내가 회사 나올 쯤에 시공해가지고 이게 한 몇 년 전에 완공이 됐어. 한 4, 5년 됐나? 완공된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절대 텔레비에 나오지 않지. 왜냐면 이게 뭐냐면 게즈프롬이라고 러시아 가스공사 그러니까 사장이 누구야? 푸틴이라고. 이런 거 얘기하는가? 조심해야 되죠. 사장이 이제 푸틴이니까 이거는 공사비가 시크릿이지. 이거 뭐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들었을 거야. 근데 시크릿이야. 누구도 몰라. 왜냐면 그런 게 알려도 안 되잖아. 원래 그런 나라들은 그런 거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당선이 됐고, 이거 원리가 이런 거였거든. 박스 5개를 휜다. 짬매서 빼는 거였거든. 짬매서 빼는 거. 니네 유튜브 찾아보면 이거 하는 동영상도 나오고 그래. RMGM 한 다음에 이걸 치면 이거 동영상도 있고 그래. 마치 나사 5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개념이었다.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5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올라가면서 점점 작아지지. 이게 아마 한 120층 정도 되는 거고, 우리 롯데타워 거의 똑같거든. 120층짜리인데 이 120층이 이렇게 작아지면 모든 층에 있는 유니션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 그러면 최악이지.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해서 같은 사이즈의 부재를 갖고 만들어야지 그나마 경제적인데 하나하나 다 재료가 사이즈가 다르면 못 만들지. 그래서 이런 하이라이즈를 만들거나 큰 건물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단순화 작업. 그러니까 같은 부재를 여러 번 쓰는 게 여러 가지 쓰는 것보다 훨씬 좋겠지. 그래서 니네 동대문 프라자의 DDP를 가면 그 자하디가 해놓은 똥 싸는 건물 있잖아요. 이렇게 똥같이 생긴 거. 이렇게 위에서 보면 똥같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뭐 나는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 근데 뭐 그게 자하디드의 특징이니까. 자하디드는 형태에서 이미지를 연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애니까. 그러니까 형태에서 이미지를 연상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뭉개놓는 거거든. 추상화 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고,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자하디의 그 곡선들은 다 판넬 사이즈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공사비가 그거 서울시가 지은 건데 공사비가 오픈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공식적인 공사비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가짜야. 현대건설이 뒤에서 더 냈다는 얘기도 있고 나라에서 아까 그런 얘기. 그만큼 판넬 사이즈가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물은 절대 우리가 못 짓는 거야. 뭐 이렇게 나라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 이 건물도 사실은 그런 위험성이 있었지. 그래서 요 한 면을 전체가 다 똑같이 돌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패러메트릭 디자인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외피 인면을 어떻게든지 같은 사이즈의 크기로 만들어요. 그래야지 공장에서 그거를 대량 생산할 거예요. 그래야 단가가 낮아지죠. 이거를 다 다른 사이즈, 우리나라가 못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 대한민국에 있는 설계사무소들은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컴퓨터를 통해서 단순화하면서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50층 이상의 모든 하이라이즈는 다 뭐야? 미국에서 설계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냥 그림만 그리는 거야. 그림. 그러니까 한참 멀었다. 우리나라가 한참 멀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면을 하나 만들어내고 요게 이제 이게 16면인가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면 최소한 요게 16번 반복되니까 그나마 돈을 줄인 거지. 하지만 여전히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 사이즈가 달라지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같은 사이즈 유리를 쓰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설계할 때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형태를 어떻게 단순하게 같은 인면을 만들어서 전체를 뒤집어 씌우냐.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왜? 그게 만약에 피스가 20가지 종류가 있는 거랑 50가지 종류가 있는 거랑 공사비가 거의 뭐 두세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120층이잖아. 어마어마한 공사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못 만들어내면 아예 짓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중회피고 우리 더블 스킨이라고 그러지. 이중회피. 여기가 이제 세인피터스버그니까 추운 데니까 당연히 이중회피 써야겠지. 그치? 이중회피 써서 그래서 평면은 이렇고 여기가 이제 이중회피 부족고. 그 외장을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디자이너 말로는 이게 눈의 결정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유리가 두 개가 이렇게 겹치면 이런 착시 현상이 나오고 안에 모듈하고 밖에 모듈이 다르니까 그래서 마치 유리 결정체처럼 보이게 그렇게 해서 이중회피를 만드는 거고 이 밑에는 당연히 커머셜이지, 그치? 몰도 들어가고 호텔도 들어가고 커머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 이중회피라고 해요. 이중회피가 이 건물은 다 이중회피에 대한 스토리들이 그러니까 추운 날과 그나마 덜 추운 날에 어떻게 에너지를 세이빙하냐 이 추운 지역을 유리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아까 전에 현상 안들 보면 유리로 안 만든 게 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데는 유리로 만들기 쉽지 않아. 니네 모스크바 이런 데 한번 모스크바 이렇게 걔네 궁전 같은 거 상상해봐. 창이 있어? 없잖아. 다 솔리드하거든. 날이 추우니까 창 조그맣게밖에 못 만드는데 유리로 만들었는데도 에너지를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챌린지가 있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 유리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거지. 유리 하나하나가.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이 한 명 가지고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캐디아라고 요즘 이런 패러메트릭 디자인할 때 기본으로 쓰는 거고 캐디아라는 그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쓰지도 않아. 근데 뭐 미국의 대학생 애들은 다 캐디아를 쓰거든. 근데 캐디아가 프로그램이 되게 비싼데
뭐 어떻게 조인트 해가지고 뭐 MIT 같은 데서 쓰고 뭐 어디서 쓰고 뭐 이러더라고. 근데 이 캐티아를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이 캐티아를 그 프랭크 게리가 만들었다는 얘기였어. 프랭크 게리가 설계를 잘해서 유명한 것 같지만 얘가 젊었을 때 한 50까지 자기 건물을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거든. 제대로 된 거. 자기 집 그지 같은 거 하나 짓고 뭐 이런 거 말아도 왜? 형태가 워낙 이러니까 이거를 설계를 해서 당선이 돼도 공사비에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어지질 않아. 아무리 디자인이 좋아도 지어지질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지어줘야지. 근데 얘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 근데 얘가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로스앤젤레스에 사니까 거기 이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택하는 애들하고 친해. 택하는 애들하고 친하니까 밤마다 이제 술을 먹으면서 그 고민을 한 거야. 내 디자인은 너무 좋은데 이거를 현실화를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택하는 애들하고 조인트가 돼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야. 캐티아라는 프로그램. 이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그때부터 이제 자하 디드니, 뭐 그렉 린이, 프랭크 게리니 이런 곡선 막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경제성이 생겼거든. 어떻게 경제성을 만들어? 그 표피를 어떻게든지 같은 사이즈로 짜게는 거야. 곡선인데 짜게 해서 공장에서 우리 유리창 이거 천장 만들어서 박스로 만드나 천장 만들어서 이 형태가 나와. 그러면 뭘로 지을래? 당연히 이 형태를 짓고 싶지. 건축주 입장에서 그냥 심플한 박스보다는 막 형태가 멋있는 걸 했는데 똑같은 사이즈의 유리가 천장에 똑같이 들어가. 공사비도 똑같아. 풀은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지. 공사비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막 현상에서 당선이 되기 시작하고 지어지기 시작하고 그 프로그램이 퍼지기 시작하고 이랬다는 거지. 이게 캐티아라고. 이게 그래서 캐티아가 한 면을 이렇게 짜게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보면 이 면인데 이 면이 이제 올라가. 이 면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서 캐티아를 이렇게 찍어준다. 난 어떻게 쓰는지 몰라. 근데 이 중에서 요 색깔별로 같은 사이즈인 거야. 이거는 같은 사이즈야. 얘도 같은 사이즈. 얘 같은 사이즈. 올라가면서 최소 한 면에 이렇게 같은 사이즈가 많아. 같은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설계 안 했으면 만약에 이게 좁아지는데 이렇게 설계했으면 유리창 사이즈가 가잖고. 근데 그 안에 유리창 사이즈를 어떻게든지 똑같은 사이즈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한 거지. 이게 이제 페르메트. 그래서 이걸 이렇게 쌓아.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연두색은 다 같은 사이즈. 연두색. 얘는 좀 다른 사이즈지. 얘는 다른 사이즈. 일단 가운데는 똑같이 올라가는 거지. 가운데는 똑같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중복해서 쓴 거지. 이래서 공사비를 산정하고, 그래서 유리로 했는데 휘는데 작아지는데, 그런데 공사비 산정을 해보니까 니네가 원하는 공사비하고 똑같아. 그냥 네모난 솔리드 박스에 구멍차 뚫는 거랑 우리가 똑같지는 않겠지. 좀 비쌌겠지. 하지만 만들어냈어 한 거지. 만들어냈어. 그래서 그걸 뒤집어 씌운 거지. 그래서 애초에 디자이너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형태의 디자인을 해놓고 이걸 우리 뉴욕에서 푼 거고, 뉴욕 사무실에서 내가 붙지는 않았지.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테크니처는 아니고 내 옆에 있는 텍 가이들이 이제 우리 아름다운 사무실 여러 명 있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LA랑 이거는 프로그램이 라이센스가 그 프랭크 게리 사무실하고 라이센스가 안 되면 못 써. 그러니까 걔네 거를 쓸 때 우리가 돈을 내야 되거든. 그래서 걔네한테 돈을 내고 걔네 택가에 데려오고 우리랑 같이 해서 수업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 이걸 현상 설계할 때 낸 거고. 현상 설계할 때 이게 당선되고 된 게 아니라 현상 할 때 낸 거고. 그러니까 당선이 됐지.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이 보기에 얘네들 미쳤구나 한 거지. 딴 애들 아까 노만 포스는 이런 애들은 그냥 평범한 건물들이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뉴욕에서 그린 그림인데 이거 다 레빗으로 했어. 다 레빗으로. BIM 시스템으로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손으로 그리니까 하나도 없어. 왜 이건 레빗으로 해야겠지. 이걸 손으로 그리는 건 캐드로도 못 그리지. 2D 캐드로도 못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완전 3D로 그려서 이 평면 하나하나가 다 나오게. 뉴욕에서 우리가 작업을 했고,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거 유리 한 판을 만들어 봤는데 나중에 123층을 다 짓고 나서 만약에 이 유리에 하자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모컵 테스트라는 걸 한다고 그랬지. 모컵 테스트. 미리 샘플을 만들어 보고 거기에다 바람도 쐬보고 비도 쐬보고 온도도 낮춰보고 뜨겁게도 해보고, 그래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테스트하는 게 모컵 테스트.
그래서 이제 모컵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거는 좀 내가 작업을 했어. 이런 거 그리는 건 내가 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현장에 가서 만드는 거야. 이게 브루클린 그 뉴욕 건너편에 있는 야드에 그걸 직접 만들었어. 직접 만들어서 여기에다 대고 이제 뭐 미친 듯이 테스트하는 거지. 이거를 밖에도 놓고 실내도 놓고 뭐 하면서 뭐 바람도 쐬고 막 열도 쐬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별짓을. 진동도 주고 뭐 돌도 던지고 뭐 왜 이거 위에 올라가면은 뭐 새도 부닥치고 뭐 돌도 부닥치고 뭐 별의별 일 다 있거든. 태풍이 불면 막 차가 부닥칠 수도 있지. 최악의 그렇게까지 테스트는 안 하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테스트는 다 해서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을 정리해 나가는 거죠. 얼만큼 안에다가 강철을 넣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외부에 이게 유리 커튼월이거든. 우리 그 유리 배웠잖아. 바로 전체 안에 배웠지. TG, TG, SG 이런 거 배웠잖아. 밖에서부터 1, 2, 3, 4 뭐 인프레어를 쓸 건지 뭐 로이를 쓸 건지 이런 얘기 다 했잖아. 그 유리 프레임은 안 밖으로 갈라져 있고 왜 갈라져 있어? 뭐 서머 브레이크고 뭐 어쩌고 이런 게 다 했잖아. 그게 다 유리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이거 바뀌고 이게 바뀌고 이게 아니고 서머 브레이크이고 유리 핀이고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지. 일반 알루미늄은 여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120매층 올라가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이 유리창 프레임 자체도 구조가 필요해. 우리 일반 프레임에는 안에 철이 안 들어가죠. 강철이. 왜? 그냥 안에 있는 기둥으로 다 구조가 되니까. 근데 이거는 유리 자체도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흔들리기 바람이나 이런 영향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요 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 저쩌겠다. 그렇게 해서 이 한 면이 이렇게 되고 그 면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어디로 가? 이거 70도 면이거든. 이거 공장으로 가는 거야. 공장으로 가서 이거대로 유리 잘라 오는 거야. 프레임 만들고. 그래서 이 판이 와서 현장에서 붙이는 거지. 사실 이렇게 그릴 때 내가 확신이 없었거든. 근데 실제로 진짜 되더라니까. 이거 공사를 언제 했더라? 거의 2012년 막 요맘때였고 13년. 근데 참 우연히 내가 학교를 왔는데도 공사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13년, 14년 이때도 공사하고 있었는데 이걸 누가 공사했냐면 공사는 아니고 CM을 그러니까 감리를 삼성에서 했거든. 그러니까 삼성건설이 전 세계에서 하이라이트 제일 유명하잖아. 버즈 칼리파도 삼성이 했고 뭐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그것도 삼성이 했고 삼성이 아무튼 하이라이즈로는 전 세계에서 이 시공 기술은 최고니까. 그래서 이거를 공사는 딴 데가 러시아 업체가 했는데 시공 감리 CM을 삼성이 했거든. 근데 그 CM 반장이 내 친구였어. 내 동기였어. 그 내가 여기 한남대 와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 야 현준아 나 어디 있는데 야 그거 우리 회사에서 한 건데 알아. 그래서 전화한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좀 물어볼 게 있다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그러면서 되게 그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 내 친구가 세인트페터스버그에 가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걸 설계한 게 나고 그래서 둘이 연락을 하고 내가 그래서 사실은 니네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 여기 그 2014, 5, 6 요때 그 에카테리나 교수라고 러시아 여자 교수가 잠깐 있었거든. 그 여자 교수가 오기 전에 내가 걔를 그 현장에 소개도 시켜줬었어. 그 취업시키려고. 걔 취업하고 싶다고 해서 취업시키려고 소개도 시켜주고 뭐 그런 인연 때문에 온 거거든. 아무튼 재밌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고 이게 이 스케치인데 이게 뉴욕에 있는 아주 우리 사무실에 있는 그 유명한 디테일러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무실에는 이거를 그리는 사람이 없어. 이게 유리창 프레임이잖아. 유리창 프레임. 서머 브레이크 있고 뭐 어쩌고 이런 게 다 브레이크해야 돼. 그래서 외기에 찬 게 있으면 여기서 한번 끊어지고 또 여기서 한번 끊어지고 이게 서머 브레이크야. 서머 브레이크. 그러니까 이 외부의 찬 공기가 여기서 한번 끊어지고 여기서 한번 끊어지고 여기서 한번 끊어지고 그러면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런 설계를 한국 사람 중엔 단 한 명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건축이 내가 보기에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테크니션이 없어 건축에. 이거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미국은 큰 사무실에 한 두세 명씩 이런 사람이 앉아 있어. 그래서 자기들이 만드는 건물에 이 프로파일이라고 그러거든요. 프로파일을 스스로 설계하고 이걸 1대1로 그리거든. 1대1로 그려봤자 크지도 않아. 1대1 요만한 데다 손으로 그리는 거야. 손으로 그린 다음에 모는지 됐고. 그분이 그 윈슬로라는 분이었는데 윈슬로
그 사람이 니네 아는지 몰라. 아이엠베이라고 알지? 아이엠베이. 아이엠베이 하면 루브르의 그 삼각형 뭐 이거 생각나잖아. 다음에 아이엠베이가 미국에 한 100개 이상 지었거든. 아이엠베이가 뭐 존 F 케네디 기념관이니 아무튼 니네들이 잘 모르는 시대에 건물을 많이 지었거든. 아이엠베이가 이제 죽었지. 한 7, 8년 전인가? 109세인가에 죽었죠. 109세. 근데 어쨌든 그 아이엠베이 건물이 유리창이 많거든요. 유리가. 그 유리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윈슬로우 건물이. 그런데 이제 아이엠베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그 설계가 이제 저희가 떨어지니까 우리 회사로 들어왔지. 나랑 되게 친했는데 되게 사람이 좋고 주의시고 유태인들은 동양 사람들하고 친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네도 좀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프로파일 설계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해서 이 안에 뭐 철골 넣고 이거 있고 내가 보면 아무것도 모르지. 세인트 피터스버그 타워, 티피컬 뭐 어쩌고 디테일, 그지? 이렇게 해서 이걸 여러 개 스타디 하는 거야. 이 안에 이걸 넣기도 하고 두 개 끊기도 하고 그냥 스타디를 여러 번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서 이것도 따로 테스트를 한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요런데 단면에 이 디테일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어디는 이런 모양이고 어디는 서머 브레이크가 되게 심하게 있고 여기 서머 브레이크가 세 군데 있는데 여기도 세 군데 이렇게 있고 얘 모양이랑 완전히 다르지. 이게 이제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어디 부분에서 마크업을 어떻게 하고 어느 부분은 뭐 이렇게 네모난 걸로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옥타타워라는 게 파사드 한 면을 그래서 구조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구조는 에러겠거든. 구조는 여러분들 다 에러다 에러 사무실에서 이제 구조를 다 풀고. 그래서 어떻게 어쩌고 이렇게 해서 그 메인 컨셉이 이거거든. for, F-U-R, 모피.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모피잖아. 왜 모피를 좋아하니? 모피의 특성이 뭐야? 따뜻하잖아. 근데 왜 따뜻해? 모피가 왜 따뜻해? 털이 있잖아, 털이. 그러니까 요 안에 털 안에 공간에 뭐가 들어가니? 공기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 부피가 있어야 퍼는 훨씬 좋은 거거든. 이 부피가 없는 퍼는 싸구려. 부피가 부풀수록 좋은 퍼야. 그래서 저 부푼 걸 하려고 막 박스니 뭐 곰도 하고 다 하는데 털을 키운단 말이지. 왜 저거는 잘하지 않잖아. 키워서 최고의 상태에서 키 큰 다음에 이제 가지고 먹겠네. 그러니까 저게 퍼가 뭐 그런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개념을 퍼의 개념 어떻게든지 공기층을 막 이게 더블 스킨이잖아. 이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잖아. 그러니까 니네도 나중에 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개념을 하고 그래서 이중에피가 나와. 이게 마치 퍼 같다 이거죠. 모피의 외장처럼 공기층을 만들어서 안에도 유리, 밖에도 유리야.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비싸게. 롯데타워는 유리 하나야 그냥 이중 유리 하나라고. 근데 우리 여기는 밖에 이중 유리에 안에 또 유리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지. 2배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어마어마한 건,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안에 환기. 공기를 빼내고 들어오는 거 해야 되거든. 되게 여러분들 오피스 보면 수평에 이렇게 그릴이 보인다고 이렇게 그릴이. 환기창, 이게 환기구거든, 환기구. 근데 우리 요 설계에서 내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게 우리는 어디 그 그릴을 어디다 넣냐면 이 코너에다 놨어요. 코너. 수직으로 그릴을 넣어요. 수직으로 그릴을 넣으니까 이 수평 그릴이 필요 없으니까 수평으로 이 수직으로 이 면은 뭐야? 완벽하게 유리로 만들어서 끊어지는 게 없는 거야. 되게 오피스 빌딩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밴드로 다 끊어진다. 거기에 미케니컬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그릴이 있고 거기서 공기를 흡입하고 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 그냥 완벽하게 유리로 내려가지. 왜? 이 코너, 이 수직으로 이 그릴을 넣었으니까 여기다 그걸 넣은 거야. 여기다 그 시스템을 넣어서 요게 열리는 거야. 여기 열려서 요 안에 바람이 들어가게. 그래서 이런 그릴 시스템을 만든 거야. 이렇게 해서 풀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스킨으로 할 때는 이런 거고 아웃 스킨 모드인데, 근데 이너 스킨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이너 스킨하고 있을 때는 여기를 열고
열고 닫고, 그다음에 열고 닫고, 다 열고 다 닫고, 한 5-6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두 층을 하나에 더블 스크린으로 묶었는데 이게 이제 그 세인트피터스버그의 날씨, 습도, 바람, 온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거죠. 컴퓨터가 분석하지. 이거 에러리 한 거지만 우리는 못하지. 컴퓨터가 분석해서 그러면 여기 창호 이거 열리는 층들이거든. 얘네가 어느 날짜에 얼만큼 열리고 어디가 열리고 어디가 언제 닫히고 하루도 24시간 있잖아. 같은 추운 날도 낮하고 밤이 다르잖아. 그러면 도대체 밤에는 열어야 되고 낮에 안 되고 우리가 계산 못하지. 그냥 감으로는 할 수 있지. 오늘 날 시원하네? 날 밖에 따뜻하네? 그럼 문 열 수 있지, 인간이. 근데 그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이거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구현해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내추럴 그 템퍼러처 온도를 이용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겨울에 여기를 다 닫았어. 근데 밖에 온도가 영하 20도, 30도야. 그러면 아니 따뜻하냐? 안 그렇지. 그럴 때 뭐가 필요해? 에어 핸들링 유닛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100% 내추럴은 안 된단 말이야. 야, 밖에 온도가 40도인데 문 닫아놓으면 안 시원해? 아니잖아.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 그런 건물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도 이 미케니컬 시스템을 놓지만 이 시스템에 의해서 내추럴 벤틸레이션을 많이 하게 되면 이거의 부하가 많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에너지가 세이빙이 되는 거지. 에너지가. 그렇게 한다 이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여기 보면 쭉 나오지. 피크 서머, 다음에 미드 시즌, 윈터, 피크 윈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니네 이거 듀 포인트 이거 생각날 걸? 이거 템퍼러처 이게 그 습공기 선도의 두 번째 이용이잖아. 상대 습공기 선도를 두 번째 썼던 거. 이것도 일종의 습공기 선도지. 이번 시험에 나오겠네 습공기 선도가. 니네가 배운 그 습공기 선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라고. 이 빨강이 그레이스 템퍼러처야. 다음에 파랑이 듀 포인트야. 듀 포인트라는 게 뭐라 그랬어? 이슬점 온도라고 그랬지. 이슬점 온도가 뭐야? 이슬이 맺히는 결로가 생기는 온도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파랑이 빨강 위로 올라가면 보라색 아니까 분홍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유리창에 이슬이 맺힌다는 얘기야. 야 그럼 심각하잖아. 이 123층짜리 건물이 123층인지 109층인지 아무튼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건물이 유리창에 유리에 물이 맺힌다? 이 하이라이즈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테스트를 한 거지. 테스트를 해서 이 듀 포인트가 언제나 유리창보다 밑에 있게. 듀 포인트가 언제나 유리창보다 밑에 있게. 이러면 절대 뭐야? 이거 뭐야? 전시간에 걸쳐서. 절대 그러니까 1월부터 1월, 뭐 1월부터 2월, 3월, 그러니까 1월부터 1월이니까 1년 다 한 거 아니야? 이걸 다 테스트해가지고 안 넘는다는 걸 이거를 웃긴 거 뭐냐면 이거를 현상 설계. 이거를 나중에 끝나고 본 게 아니라 이건 현상 설계에 넣었던 데이터. 그러니까 그 에럽하고 뭐 그 뷰러 해포드라고도 영국의 아주 유명한 미케니컬 회사가 있거든. 걔네들하고 같이 해서 그 현상 이제 연구 애들이 이제 현상을 하고 걔네들이 뉴욕 와서 발표를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를 어떻게 갖고 있겠어? 걔네들 발표한 거 내가 몰래 가서 뜯어낸 거지. 안 준다는 걸. 그래서 니네까지 이제 온 거야. 이게 되게 귀중한 자료야. 되게 귀중한 자료고 고민해봐야 돼. 내가 이걸 유튜브에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어. 일단은 이제 녹화는 해놓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된 거다. 그러니까 니네들 생각할 때는 뭐 디자인 잘해서 현상에서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디테일한 테크닉들이 많이 들어갔다 건물을 하는데 그런 걸 좀 알아라. 왜 우리가 환경을 하나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니네 한 8주 동안 나한테 환경 열흘만 배웠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저게 설계하고 무슨 상관이야? 저거 배우는 게 설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까지 내가 이 건물 하나 설명하는데 니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설계 용어로 설명한 게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열에 대한 얘기, 유리창에 대한 얘기, 공사에 대한 얘기, 공사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실제 설계는 이런 거다라는 거지. 니네가 손으로 그리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니네가 그리는 걸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거 외의 거, 니네가 그러니까 설계 외의 거, 이론 수업에서 배우는 것들을 어떻게 설계에 눈여겨주면 시공을 배우면 그걸 놓고 역사를 배우면 역사적인 사실을 누란 말이지. 그냥 니네 머리에서 설계가 나오면 안 된다는 그 얘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지. 티피컬 빌딩은 이런데 애뉴얼 에너지가 이만큼 드는데 우리 옥타는 30에서 60% 줄였다. 뭘로 줄여? 뭐 히팅에서도 줄이고 뭐 애뉴얼 에너지에서 줄이고 쿨링에서 줄이고 다 줄였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다. 더블 스피드다. 그래서 이게 목업 세트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건 내가 미국에서 이거 작업하면서 죽는 줄 알았는데 미국 법규하고 이 러시아 법규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뉴욕에서 도면을 그렸잖아. 테스트도 미국에서 했잖아. 그러니까 미국 테스트가 러시아에서 된다는 걸 입증을 해야지. 그렇다고 그 테스트를 다 러시아에서 할 수는 없잖아. 미국에서 도면을 그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컴페어 쉿을 해서 니네가 갖고 있는 레귤레이션에 우리 테스트가 다 부합한다는 걸 다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해외에 설계를 해도 이렇게 어려운 거야. 법규 또 다 따져줘야 돼. 다 따져줘야 돼. 근데 이걸 다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마크 테스트를 했고, 바람도 하고, 비도 하고, 막 얼리고, 막 녹이고, 뭐 망치로 때리고 별짓 다 해서 이렇게 열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건물이 지어졌다. 뭐 이런 얘기고. 자 이제 두 번째, 요번에는 이제 미국으로 왔어. 미국으로 와서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 오브 프린스턴이고, 프린스턴이 내가 살던 곳이거든. 우리 집 바로 앞에 짓던 거야. 이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 뭐 내가 뭐 이 설계에 조금 인볼브했어. 뭐 이렇게 인면 디자인하고 이런 거 하나도 못했고 그냥 도면 정도 좀 그리고 그랬는데 여기가 프린스턴이야. 여기서 이게 1번 도로고 이 1번 도로가 쭉 우리도 1번 도로가 뭐냐 서울 경부잖아. 경부선이 1번 도로잖아. 그래서 얘네들 1번 국도가 뭐냐면 이 동쪽에 있는 모든 도시를 다 관통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쭉 올라가면 뉴욕시티고 이제 쭉 내려가면 필라델피아고 뭐 이런 거야. 근데 아무튼 프린스턴이 뉴욕에서 밑으로 뭐 한 차로 한 2시간 거리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조금 내려가서 한 요 정도 살았거든. 우리 집이 여기 있었어. 왜냐면 우리 와이프가 또 극성이라 애들은 또 학군 좋은 데 다녀야 된다 그래서 뭐 동양 여자지, 그치? 동양 여자들은 다 그래. 그래서 나는 뉴욕으로 2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했거든. 회사를.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여기다 짓는 거였고 이게 병원인데 근데 이것도 되게 간단하게 보여줄게. 내가 왜 병원을 보여주나. 이게 보면 니네가 하는 설계랑 다르지. 니네 설계는 사실 이런 루버라든가 이런 캐논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하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이제 니네 빛 설계에서 이제 이런 거 많이 하거든. 루버니 뭐 버티컬 루버니, 호리젠탈 루버니 이런 거 이제 많이 배우거든. 그래서 그 유리창 디테일이야. 유리창 디테일. 니네가 회사 가면 그 유리창 디테일을 그냥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 근데 유리창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 엣지 부분을 봤더니 유리창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이게 어디냐면 여기 보면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그러니까 유리창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야. 요 부분들이 요 앞에 있는 게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리창 디테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왔죠. 밖으로 요건 루버고 유리창에 수평으로 붙어 있는 루버야. 요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궁금한 거야. 도대체 여기에 퍼머 브레이크가 생기나 안 생기나. 니네는 그냥 지금 단순하게 코너 유리하면 그냥 유리 프레임 이렇게 해서 놓으면 끝이잖아. 근데 현실로 가면 이 코너 하나하나가 다 걱정이에요. 왜? 결로가 어디서 생길지 모르고 비가 어디서 쓸지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돼.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하는 데가 없어. 내가 지금 12년째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없어. 내가 뭐 히림하고도 일하고 뭐 웬만한 회사들은 다 일해보고 있는데 이런 거 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심지어 이런 도면조차도 보이지도 않아. 내가 저 캠퍼스 혁신 파크 저것도 한국 회사랑 했잖아. 내가 그래서 이런 도면 좀 갖고 오라고 그러면 그릴 사람이 없대. 그럼 네가 그려. 내가 그랬거든 소장한테. 그럼 네가 그려. 전 시간이 바빠서 못하는 거지. 그럴 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테크닉이 중요하단 말이야 건축에서. 자, 그래서 뭐 이런데 이제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그래서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지? 그 유리에서 보여줬잖아. 테스트하는 거야. 열 테스트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바뀌고 빨강이 여기가 바뀌겠지. 여기가 아니야. 이게 얼만큼 이게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 hold this interior frame temperature 29.9 Fahrenheit. 뭐 edge of glass temperature, hold this temperature. 가장 추울 때 여기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여기 좀 불안한 거지. 이거 봐봐. 이렇게 되면 불안하지. 벌써 이 밖에 있는 파란 공기가 파랑이라는 게 차갑다는 거 아니야? 이만큼 들어온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안에서 만약에 히팅을 하면 여기는 100% 어떻게 돼? 별로 생기지. 근데 과연 우리나라 건물에서 이런 테스트를 하냔 말이지. 안 한다니까. 그럼 무슨 친환경 인증이니 뭐 별거 다 있는데 이런 거 제대로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 하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자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한테 못 맡기고 못 맡기니까 외국한테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외국 건축가들 막 우수수 들어와 있잖아. 걔네들이 디자이너로 들어온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하나 들어온 거라고. 왜? 우리가 이걸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엣지를 열심히 그 안에 요 프레임을 나누고 그 안에 단열재 넣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로 해봤더니 이 결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요 프레임을 두 개로 짜개는 거야 지금. 짜개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거 보면 그래서 보면 프레임을 두 개로 짜겠잖아. 그래서 그 사이에다 단열재 놓고 있지. 이제 이 인슐레이션 이거 뭔지 알지? 리지드 인슐레이션. 이제 도면을 볼 줄 알지 드디어. 근데 니네가 이걸 보면 요거 리지드 아이소핑크 익스트루디드 EXP 뭐 다 이제 XPS EPS 뭐래 다 떠오르지. 그게 떠올라야 건축가야. 그러니까 내가 자 일어나세요. 뒤에 좀 깨워 옆에 깨워. 나 여기 훅 올라가지. 자지 마. 내 시간에. 내가 경고했어. 마지막 경고야. 자, 그래서 리지드 인슐레이션 넣고 백허로드 넣고 백허로드도 설명했지. 동그란 거. 뭐라 그랬어? 스로플 동그란 거 쭉 끼는 거. 백허로드. 다음에 이 밖에 하는 게 뭐야? 코킹. 코킹은 뭐야? 우리 이렇게 실리콘 쓴다고 이렇게 쭉 짜는 거. 구멍 잘라서 쭉 짜는 거. 이거 백허로드를 왜 끼겠어? 이걸 안 끼면 어떻게 돼? 이 실리콘을 여기까지 채워야 되잖아. 실리콘 비싸? 엄청 비싼 거야. 그러니까 실리콘은 요 한 3mm만 채우면 되는 거거든. 이걸 안 넣으면 끝까지 들어가는 거거든. 너네 현장 가봐. 저 백허로드 안 하는 현장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냥 구멍에다 그냥 쏘는 거야. 계속 쏘는 거야. 그 안이 다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실리콘 매우게 막 지저분한 그런 게 나오는 거야. 니네 건물 잘 설계해놓고 현사석에 당선돼서 나중에 공사하러 갔는데 실리콘 같은 거 제대로 안 써 있으면 열받잖아. 열심히 설계해서 공사했는데 실리콘이 두께가 막 이만한 게만 있고 막 이러면 다 이런 데서 오는 거야. 이런 데서. 요 그림 하나 볼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니까. 이 그림을 보고 니네는 이제 지금 막 그 열변이 이런 걸 배웠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으로 곧장 못 들어오게 하는 거구나. 이해되지? 근데 이상하게 이게 5학년이 되면 다 까먹잖아. 지금은 다 이해하거든. 5학년 다 사람이 그런 거지. 어떻게 이 배우는 모든 지식을 다 기억하겠어. 그렇다.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건물이다 이거야. 그냥 여기에도 보면은 이 유리창하고 벽하고 보면 외부에 이게 뭐야? 벽돌이잖아. 패칭 이렇게 가면 뭐라 그랬어? 벽돌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벽돌이잖아. 이거 벽돌이잖아. 그래서 여기 벽돌하고 유리창이 붙는 부분이야. 이 부분이 어디냐면 요 부분이야. 요 부분. 헤드, 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 부분이야. 그 부분을 크게 본 거야. 그래서 여기가 안이 내보고 바뀌고 유리창이 네모난 창이 있는 거야. 구멍창이. 그 벽에 붙는 부분에 윈도우 젠이라고 써있잖아. 그 디테일이야. 근데 니네는 그냥 벽에, 지금 우리 벽에 이 창을 그냥 붙였다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 이렇게 많은 스토리가 있다고. exterior sheeting to location shown at jam, cover fitting with the aluminum barrier detail membrane, membrane 3inch
continuous stainless steel plate with the stainless steel fastener, 뭐다 backup support, 뭐 어쩌고 저쩌고 실리콘 슬란트 빈, 뭐 몰디드, 뭐 이게 다우하고 우리가 그냥 다우 회사야. 다우 인삼이라는 게 실리콘 상품이 그거를 써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실리콘 베드 슬란트 캐버티 안에 어디서 아는 얘기가 나오네. 뭐 구멍 채우라는 얘기야. 실리콘으로 구멍 채우라는 얘기야. 구멍 채우고 이런 데들 확실히 채우라는 거거든. 이런 데 확실히 채우고 이런 데 백업 확실히 하고 여기에 그 멤브레인 확실히 하고 여기에 멤브레인 확실히 하고 왜? 이렇게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서 얘를 타고 들어간다고 우리가 판단한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놈을 여기서 초점에 맞겠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놈도 당연히 맞지만 또 이렇게 들어가는 놈은 이 프레임 자체가 여기 서머 브레이크 있지? 서머 브레이크 여기 고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밖에 피스하고 안에 피스가 분리돼서 이게 이렇게 그냥 들어가지는 않아. 그래도 불안한 거지. 왜? 프린스턴도 겨울이 춥거든. 우리나라로 보면 그 뉴욕시티가 평양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프린스턴이 아마 한 개성 정도 되는 높이고. 그러니까 걔네 워싱턴 DC가 우리나라 광주 정도 된다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높지 여기 높은 데라는 데야. 그래서 뉴욕이 춥거든. 뉴욕이 겨울에도 많이 오거든. 뭐 그런가? 그래서 요 부분을 아까 보여준 거야. 근데 이제 이 스토리는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마크업이라는 걸 한다 그랬지. 마크업. 여기인데 모크업 테스트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패스트 트랙이야. 미국도 패스트 트랙에서 빨리 지어야 돼. 왜냐면 이 환자들하고 계약도 돼 있고 뭐 병원 계약도 돼 있고 이 병원이니까 병원이 시간 맞추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을 가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앞에는 모크업을 했어. 큰 유리는. 근데 이 뒤까지 모크업을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왜? 이것도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 만들어서 또 테스트해야 되잖아. 그걸 못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뭐라 그랬냐면 이 정도는 믿어달라. 모크업 안 해도 우리가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아까 디테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가 확신이 생긴 거지. 모크업하지 말자. 만약에 지었는데 결로가 생기든가 비가 새면 설계사 무소가 이거 원래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100% 이거 하자고 써.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빨리 해야 된다니까. 근데 도저히 목표까지 해서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현장 목표를 했어. 짓고 나서 이거 다 지은 다음에 현장에서 테스트했어. 바람도 쐬고 온도도 하고 비도 하고 막 태풍도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저기 비가 새나 안 새나. 와 이날 뭐 여기는 우리 애들 없는데 우리 회사 애들 뒤쪽에 어마어마하게 가서 얼마나 불안한지 이 안에도 다 앉아 있고 그 어떻게 보는 거야. 우리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근데 그만큼 건물 하나 짓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아마 니네가 우리나라에서는 못 볼 거야 이런 걸. 그러니까 내가 그게 답답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 지어질 때 이 정도 정성을 들여서 정성이라는 게 디자인하는 정성이 아니라 건물의 퀄리티 높이는 정성을 들여서 지어야 100년이 지나도 그 건물이 깔끔한 거야. 근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자문을 좀 해보자는 거지. 니네들하고. 왜 니네가 미래 세대 아니야. 니네가 건축을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내가 미국을 간 그냥 그나마 제일 기뻤던 거는 이런 것들인 것 같아. 왜? 내가 한국에만 있었으면 이런 거 몰랐겠지. 그리고 마치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평생 살았겠지. 내가 미국을 갔다 오는 바람에 많은 피해도 봤지. 내가 한국만 있었으면 뭐 유현준 이런 새끼들보다 훨씬 유명해졌겠지. 근데 그만큼 나도 외국을 나갔다 왔으니까 내가 공백이 있으니까 나도 많이 피해를 봤지. 한국 입장에서. 근데 배운 것도 많다는 거지. 이런 거는 어디서 배우겠어요? 위에서 설계해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프린스턴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 만들고 우리가 맨날 보던 디테일하고 좀 다르지만 이거 왜 철골이니까 철골이지만 하지만 유리창 디테일 이런 거 똑같지. 안에 뭔가 니네가 아는 거 보이지? 안을 줄 보이지? 그치? 그런 거 했다. 그래서 내부가 해서 그 내부 유리창 같은 거 그렇게 만들었다. 사실 뭐 건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내부에 이런 게 이제 뛰어나지. 뭐 이런 물고 같은 거. 니네 건물에는 없는 거지. 물론 2학년이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런 excuse, there's no excuse of it. 배우면 당장 써야지. 이게 그런 거라고 있잖아. 햇빛 들면, sorry.
이게 햇빛 들면 모자 쓰고 나가잖아, 니들. 근데 니네 건물은 지금까지 햇빛이 뜨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간 거고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하고 지금 건물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건물이 되게 이상하지. 내가 보기엔 건물 같지가 않지. 그냥 형태만 좀 만든 거지 건물이 아니지. 왜 빨개고 빼놨으니까.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병원을 만들 때도 이렇게 하는데 내부에 이런 거 놓고 다 놓고 하는데 우리는 하고 있느냐? 빛 시간에 좀 배울 거야. 이 루버나 이런 거 빛 시간에 우리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야. 훨씬 재밌어. 근데 마지막이야. 싱가포르인데 이거는 푸테쿠아시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뉴욕에서 했던 프로젝트, 다 RMZ 프로젝트 지어줬어. RMZ에서 했는데 이건 놀랍게 건설은 현대건설이 있어. 뭐 놀랍지 않지. 현대는 뭐 세계 최고의 건설 회사니까 현대건설이 시공했고, 그래서 뭐 상 오지게 많이 받고 우리 RMZ는 내가 디자인하지는 않았어. 내가 디자인을 안 하고 우리 업체인 상거를 갖고 오고 이 밖에 이제 루버 같은 거 보여주고 다음에 이 자연 이런 거. 이거는 그 뒷시간 우리 빛을 위해서 좀 필요한 자료들인데 세 등으로 돼 있거든. 세 등으로 돼 있고. 근데 이거 한 동, 두 동, 세 동인데 이 세 동이 다 하나는 프라이빗 워드에서 에어 컨디션 돼 있고 하나는 내추럴 벤틸레이션, 하나는 그냥 아웃도어야.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 하나는 그냥 텅 빈 창도 없고. 이 싱가포르이 니네들이 생각할 때는 되게 잘 사는다 그러지만 얘네들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야. 얘네들이 엄청난 독재국가거든. 독재국가란 말이야. 싱가포르는. 그 2등기 우리 박정희 같은 2등기 이후에 계속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 일당 독재지. 일당 독재. 근데 다행히도 잘하는 독재야. 너무 잘해.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없잖아. 다 임대잖아. 전 인구가 다 임대야. 다 임대주택 아파트에 살아. 자동차도 함부로 살 수가 없잖아. 그지? 자동차 넘버가 나와야 살. 자동차가 집값보다 비싸잖아. 뭐 이런 거. 뭐 그렇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런 병원도 이제 이렇게 짓는단 말이야. 근데 이런 디스타디를 하는 거지. 이스트 파사드, 노스 파사드, 쉐이드는 어떻게 하고, 뭐 워드는 어떻게 관리해서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넣었다 이거지. 니네 지금 건물 디자인하는데 이런 거 있냐 말이지. 이런 외피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 안 쓰잖아. 그냥 니네 수준은 뭐냐면 벽에 구멍 뚫고 있거든. 근데 앞으로 할 일이 많다. 근데 요 다음에 4주만 더 지나면 이거를 할 수 있다. 왜? 4주 동안 빚에서 이걸 가르쳐 줄 거니까. 그러면 이런 걸 만든 건 내가 만들었거든. 뭐 나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루버를 만들 수 있게 되지. 그런 루버를 실제로 올리고 이 안에 이런 것도 나중에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싱가포르 병원이 이런 걸 했다. 이런 루버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간다. 그래서 이 디테일 같은 거 보면 이 식재 씹는 거나 이런 것들도 너무 이쁘잖아. 니네 지금 건물에 이런 게 있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문을 해봐. 그래서 결론은 뭐야? 보고 그걸 쓰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쓰고 싶어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루버의 그 디테일들이 있지. 이거 건물을 니네 인면에 하나하나 다 써보란 말이지. 얘기하고 얘네들 미쳤다고 저거 썼겠냐? 다 환경적인 에너지 세이빙이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썼겠지. 저거를 장식으로 썼겠어? 근데 니네 건물은 그냥 민자잖아. 민자. 우리 학교도 봐봐. 대부분의 건물이 다 민자잖아. 저 캠퍼스 혁신파크 그나마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챙 튀어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많이 못했잖아. 근데 저기도 친환경 많이 했거든. 뭐 아티륨도 넣고 수평 루버도 넣고 뭐 이런 거 다 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거다. 자, 여기까지 해서 끝자.